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클리프 앞에 누가 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오늘 오전에 서희건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 나토 회의 때 하고 갔던 목걸이를 서희건설 똑같은 목걸이를 서희건설 관계자가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희건설 회장 측의 그 최측근이 거의 유사한 시기에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그 매장에서 동일하게 샀다라는 그 의심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이쪽에 누가 구매를 했고 또 이미 특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희건설 측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더불어서 그 인근 시기에 미묘하게 또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서희건설의 그 사위인 박모 검사가 또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국무총리. 네, 그렇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이제 그런 대목들이 하나의 어떤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걸이가 만약에 김건희한테 전해졌고, 그래서 목걸이를 나토 가서 차고 나왔는데, 그걸 지금 모조품이라고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실제 구매자가 있고 이것을 전달했던 경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하에 서희건설이 등장하게 된 거 아닌가,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보도가 또 나온 게 서희건설 회장의 3명의 딸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또 참석한 멤버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싶고요. 주말 사이에 또 서희건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들이 좀 보도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 서희타워라는 곳이 저도 과거에 한번 일을 그 건물에서, 해당 건물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거기 셔터를 내리진 않거든요. 예. 근데 셔터를 심지어 주말 사이에 내려놓고 그 이삿짐 센터에서 쓸만한 그 비닐 같은 거를 복도에 깔아놓고 트레이를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들이 좀 이미 목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실제 그 건물에 사무실 임대를 하는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찌감치 문자를 받고 주말 사이에선 그 센터를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고지가 내려오니까 이게 혹시 이 목걸이 보도와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증언도 있어서, 아무튼 여러모로 주말 그리고 오늘 사이에 서희건설은 매우 수상합니다. 매우 수상해서 수상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의 갈래를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서희건설 회장이 결국 또 핵심적인 인물이 또 되고 있어서, 다만 서희건설 측에서는 지금 반박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뭐 무관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으나 수사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뭘 얼마나 감추고 싶길래 이삿짐 센터나 쓸만한 이 바닥에 비닐을 왜 깔았을까요? 엄청 많이 뭔가 가지고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지금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수사가 되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 뭐 꼭 제가 서희건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구매 시기는 당선 축하의 성격이나 목적이 있는 시기로 보여지죠. 이거는 2022년 네 3월 9일이니까. 3월 9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정부들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선 축하금이라든지 당선 축하 선물을 보내던 그릇된 관행이 있었는데 딱 그 시기로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근데 사위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갔네? 아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갔네? 이렇게 되는 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가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 예. 당선 축하와 모종의 대가,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한 증거인멸 혐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건설의 세 딸이 모두 대통령 취임식에 왔는데 초청자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 이런 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측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읊은 것만 얘기 봐도 이거는 어떤 흐름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그려지는 이런 거고, 지지난주 정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반클리프 목걸이가 몇 개나 팔리겠습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요. 예. 6천만 원 넘는 예. 목걸이가 예. 딱 그 디자인. 제가 알기로 두 자릿수가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개도 안 팔리는, 예를 들면 이 해당 목걸이는 그런 목걸이인데, 그런데 이 정도 고가의 목걸이는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서와 뭐 판매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이게 매출이 크니까. 예. 그러면 특검이 진작 이 말하자면 김건희가 내가 목걸이 어딘지 모른다, 모조품이다, 뭐 말을 계속 바꾸더라도 이 목걸이에 대한 추정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판매 목록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시기가 가능성이 있네, 이거를 특정하는 게 두 자릿수가 안 된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목걸이와 둘러싼 모든 정황들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부분이 아마 김건희의 구속영장에도 담겨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김건희가 맨 처음에 나토에서 했던 목걸이는 지인한테 빌린 거야라고도 했다가 해외에서 뭐 모조품을 구매한 거야라고 했다가 뭐 엄마한테 선물한 거야 모조품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홍콩에서 십몇 년 전에 산 거야. 이거 싹 다 진짜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여러 번 바뀐 이유도 수사의 흐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읽혀지거나 이 검찰 내지는 특검의 수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 중요한 맥락에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게다가 이제 특검 조사에서까지 최은순을 주려고 샀던 거였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발언에 맞추자면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라는 게 그 지인이 결국 자기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엄마를 지인이라고 부르는 딸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게다가 그것이 발견된 곳이 최은순에게 사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희한한 일이고, 게다가 또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을 구매해서 선물을 줬다라는 것도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이 진술 바뀐 걸 세보니까 8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인에게 빌려왔다라고 시작된 이 진술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서희건설의 이제 구매 내역이 또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은 지금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실제 모조품을 발견하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동안의 작업이 있었던 건 아니냐, 여기까지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라서 특검도 애시당초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수사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 수사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긴 할 텐데, 나온 정보만으로도 매우 의심스럽죠. 이거는 뭐 수사 관련된 취재를 해보신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를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끝날 게 아니라 뭐 한 1, 2주 사이에 서희건설 관계자들 실제 소환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한번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서희건설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뭐 말이에요. 주가가 뭐 오늘 사이만 하더라도 7% 급락하는 상황이고, 네. 실제 공개적인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밝힐 수 없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기업들의 대응 방향이잖아요. 그게 뭐 상식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진술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서희건설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대선 캠프 때 양재동 캠프. 양재동 캠프가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맞아나갈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강요를 받았다.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이 100여 쪽의 질문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뭐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그날 하루에. 근데 하루 만에 바로 영장.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조서를 확인하는 중에 단독으로 내일 영장 청구할 듯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검이 이미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김건희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구속영장이라는 건 전체 이제 말하자면 그 재판에서 양형과는 달리 3가지만 봅니다.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크게 3가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범죄의 상당성은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특검까지 뜨는 사안이니까. 예. 자, 증거인멸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긴 증거를 무조건 인멸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가 그날 하루에 소환 조사로 입증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도주 우려는 뭡니까? 여기서 도주는 도망가는 거, 물리적 도망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수사를 회피할 목적을 갖고 있으면 도주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변호인 측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린 쉬어야 돼요. 우린 아파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특검의 그날 소환 조사는 그 김건희 구속을 위한 어떤 절차적인 명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영신 앵커 얘기한 대로 줄줄이 불려 나오겠죠. 줄줄이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을 텐데, 결국엔 이거는 우리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윤석열이 구시대 관행을 들고 와갖고 당선됐는데 뭐라도 갖고 오라 그러고 이래갖고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지금 사실 이제 서희건설 쪽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서희건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네. 김건희가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구속 실질 심사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피의자 신문에 직접 나온다고 했는데 나올 때 또 뭐라고 할까요? 메시지 내놓을까요? 뭐 김건희의 출석은 뭐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은 본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무척이나 어지럽고 아프고 잘 못 걷는 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받는 과정에서도 매우 힘들게 그 자리를 버텨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곧 나올 예정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프지 않고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아. 보고 본인도 구속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지금 그렇겠죠.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걸 내놓기가 힘들 정도로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시름시름 앓는 수준에 진짜 걷기도 힘들기조차 혹시 뭐 휠체어? 휠체어를 또 타고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도 해봤는데 이거 너무 좀 클래식이어가지고 네. 이것까지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걷기 힘들어한다든지 부축을 받는다든지 그런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몇 시쯤 결과가 나올까요? 뭐 일단 그 특검 측이 낸 의견서가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쪽이 네. 넘는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600쪽이었다고. 이거를 근데 기본적으로 요지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요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어떤 변론 전략을 택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일 밤 늦게나 늦어도 새벽 1시 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10시에 시작하니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내일 특집을 합니다. 특집. 예. 근데 그거 쉽지 않은 방법인데. 4시 아니 뭐 계속 한다는 건 아니고요. 4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원래 1시간인데 끝장 뉴스가 진행이 된다는 제가 거. 예전에 예.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 네. 끝까지 라이브 뭐 이런 이름을 달아가지고 예. 유튜브 방송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시작을 밤 11시에 했는데 그래도 한 2시 네. 전엔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한 3시 정도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터졌는지 아십니까? 뭐가 터졌나요? 서부지법 폭동이 터졌죠. 아. 근데 그때 있기가 힘든데 그 정도로까지 하시려면 기왕에 토마토도 하실 거면 막 새벽까지 하셔야죠. 왜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은 김건희가 자 보세요. 내일 구속 100%예요. 그렇죠. 두 분 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네. 거잖아요. 100%죠. 그 오늘 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고 다시는 나오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한 그러면- 2035년쯤에 나올 수도 있죠. 어. 소유하고 네.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유치 장소가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돼서 윤석열하고는 좀 떨어져 있을 거고 처음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약간 윤석열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거리를 둔다는 말씀은 따로 뭐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훨씬 의젓하다. 윤석열이 마치 윤석열이 시켰다. 난 잘 모른다.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네네네.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뭐 윤석열이 시켰어요가 아마 김건희가 해야 할 답변들 중에 뭐 물론 모든 혐의가 다 윤석열과 연결될 수는 없다고도 보겠지만 뭐 일부 떨어진 사안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 윤석열 집권 기간 내 혹은 결혼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씨는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아주 자주 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자신의 남편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이게 뭐랄까 죄수의 딜레마가 아니면 하나의 또 멜로극이 되지 않을까, 멜로 심파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인데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분의 이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한 사랑을 김건희가 높이 평가한다면 아마도 지금부터 모든 수사에 달려올 그 어떤 답변이라는 거는 남편이 시켜서 했다 나는 몰랐다. 남편이 특히 이제 공천 개입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남편의 일이라고 미루거나 남편의 지시 내지는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야 네. 본인의 죄를 덜고 또한 윤석열조차 그 대목을 이해할 겁니다. 바깥에 김건희가 좀 늦은 기간이라도 나와줘야 자신에 대한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자신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뭐 아내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을 예. 윤석열조차 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이 김건희가 90%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은 박영식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아픈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들어가는데 결국 영장이 떨어지면 두 가지를 대응을 달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 범죄에 대한 대응과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달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는 다 윤석열한테 미루면 돼요. 맞아요. 난 그쵸. 힘이 없다. 나는 명태균이 그거를 그냥 갖고 와서 우리 남편 선거지 내 선거가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갈 겁니다. 극단적으로 갈라설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잘 안 건드리고 있는 가족 범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집사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고 특검과 모종에 말하자면 내가 권력형 범죄, 권력 비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는 거를 다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수사 전략에서 수사 시한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그러니까 지금 16가지가 있는데 16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김건희가 모종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범죄 혐의 중에 가족이 연관된 가족형 비리 문제와 권력형 비리 문제를 나누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굉장히 예리하신데. 권력형 뭐 이제 가족 비리의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 최은순이나 자신의 오빠까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김한 기자님 말씀이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좀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예. 그 서희건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이제 이 보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인척이라고 표현되는 그 집에서 아주 비싼 시계에 전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가 자꾸 나와서 공부하게 되는데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맞아. 콘스탄틴. 최고급 시계 브랜드의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따라가 보니까 대통령실 그 어디 잔디밭에서 그때 전자개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로봇개를 풀어다 놓고 막 언론 공부에 활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또 찾아보니까 레인. 근데 거기가 큰 경쟁력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대가성으로 시계를 받아먹은 거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계 구매자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보수 성향의 유튜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실제 뭐 CEO, 뭐 간부를 지낸 사람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이 유튜버를 취재를 해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데 본인이 샀던 시계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거기 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도 서희건설과 유사하게 대통령실과의 어떤 거래가 있고 그거의 대가로 자신들이 만들었던 로봇개를 가지고 시연을 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래가지고 주가의 어떤 흐름이나 변동으로 또 어떤 시세 차익을 얻고 뭐 주가 조작이 있다라거나 이런 데까지 지금 나아갈 예정이라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브랜드가 떠오르고요. 새로운 회사가 또 등장하고요.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정말 김건희 특검은 이 의혹이 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댓글에서요. 황현실에게 그 목걸이를 걸어주라는 건희 목걸이를 황현실 앵커에게 줘라.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커다란 거는 잘 하지를 않기 때문에 네, 제 목이 좀 허전한가요? 오늘 저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쁘다, 귀엽다, 블랙이 더 좋다, 얼굴보다 말씀이 더 예쁘다. 네,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본인 댓글을 소개하는 이 방송 진행의 흐름이라는 것은 정말 죄송해요. 야 정말 신박하네요. 아니, 제가 아까부터 막 계속 웃고 있었는데 그 댓글 얘기 언제 하나. 근데 콘스탄틴을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 정말 죄송해요. 이 네. 로봇계도 굉장히 재밌는 업체예요. 여기가 네. 고액 후원자하고 이 대표가 유튜버. 네, 대표가 유튜버 말고 원래 설립자가 고액 후원자였고 이제 부부가 다 아마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을 텐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표도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돌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주변에 본인이 그런 거를 굉장히 밝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이 업체가 판결에서 계약을 맺은 게 석연치 않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드론과 로봇계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렇죠. 네, 그랬었죠. 무슨 일이 나면 맞아요. 드론 아니면 드론과 로봇계. 네, 뭐 산불 났는데 로봇계가 수색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에 굉장히 집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고가의 시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는 일은 다 뭔가 숨겨진 맥락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와, 우리 지금 제작진이 영상을 찾아냈는데요. 저 대통령실 앞에 잔디밭에 로봇개 다니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로봇개.
저거 신기하지 않아요? 쟤는 왜 근데 저 로봇계 나올 때 다들 진짜 뜨악 했었거든요. 쟤 로봇계가 왜 다니는 그리고 거죠? 제가 그렇게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훨씬 저 로봇계의 성능이 좋아졌는데 제가 저기를 다닐 때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어요. 아니 지금도 지금- 저기 앞에 화면에 보면은 저 밑에 기어 다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신 로봇계들은 막 360도 회전도 할 수 아, 있고 그래요? 직립도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아 이거 진짜 로봇구나 이런 느낌이 예. 드는데 저 때 저 로봇계는 뭔가 되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무슨 메뚜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멀리서 이제 강아지를 보니까. 평생 키운 사람이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 노년에 돌입한 그 개들이 네. 털레 거는 그런 제스처를 저 로봇개가 보여주잖아요. 예. 근데 저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 채가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수익 계약을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1,800만 원인가 2,000만 원 상당의 아 이거 길어지면 재밌는 얘기인데 예, 네, 스폰서도 될것 말씀하세요, 같아요. 말씀. 그 수익 개혁을 하는 데가 경호처예요. 아 진짜 그럼 재밌어지네요. 와 네. 진짜 대박이다. 네, 그 수익 계약을 대통령 경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 로봇계 수익 계약을 한 게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아니 근데 그 시계를 구매한 사람의 보수 유튜버는 이 로봇계하고는 무슨 상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유튜버 지금 보수 유튜버를 하고 있는 그 A 씨라는 사람이 과거에 운영하던 회사가 원래는 전동 휠체어하고 무슨 드론 사업 같은 거를 벌였던 사람인데 2022년에 미국 로봇 회사의 한국 법인하고 총판 계약을 맺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넉 달 동안 사실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한 1,800에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 계약을 맺었던 것이 논란이 됐고 저 그게 작품이 계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회사가 그 전까지 대통령실 수익 계약을 맺기 전에 로봇계 관련 매출이 8,7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몇 대 못 팔았어요 네네. 로봇계를. 근데 대통령실과 수익 계약을 맺어요. 네. 그래서 1년짜리 수익 계약을 맺어서 저 시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네. 김건희랑.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런 업체들이 야 이 업체가 대통령실에 납품을 시작했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사업 전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업체가 그 전까지는 대통령실이 아마 어느 재정 운영 규정을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가 수익 계약을 하려면 이 업체의 업력이 일정 정도 보장돼야 아니, 되는 중요하죠. 측면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이 업체를 꽂은 것도 또 모자라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 개가 활동하는 시연하는 장면에서 사진도 찍혀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이 업체와 이 로봇계를 홍보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고작 그 고가 시계 때문에 그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희한한 정부였던 거죠. 희한한 정부. 그러니까 누가 부의원이고 누가 부비냐. 아니 근데 대통령이 해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김건희가? 이 시계의 박스와 정품 보증서가 발견된 거는 오빠의- 김건희의 네. 가족이잖아요. 네. 그렇죠.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게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윤석열을 팔아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직을 팔아가지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가 로봇계가 대통령 경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실제 수익 계약을 맺어놓고 대통령 팔아다가 지금 이 시계를 받았다? 이거 사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짜치는 일이잖아요. 네. 이 시계가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 천만 원 하겠죠. 억대라는데요. 아 그래요? 억대요? 시계가요? 어우, 세상에. 시계가 억대예요? 그럼 짜친 게 아니에요. 시계가 죄송합니다. 있어? 수익 계약 금액보다 더 비싼 시계를 받았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와 엄청나다 진짜. 야 대단. 아니 그러면 김건희한테 명품을 선물하면 막 이렇게 수의 계약 막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 뭐 이때는 가능했나 보죠. 이분이 1,000만 원 고액 후원도 했었고 어쨌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여사 초청 명단에 있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영장 청구서에도 들어있지만 공적 사안에 대한 사적 말하자면 소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적 이해관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봇계가 예를 들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분야에 뭐 산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공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시계 줘서 지금 김건희한테 네. 뭐 줘서 이 관계로 지금 중요한 말하자면 국가적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게 특검이 지금 김건희의 범죄가 악질적이라고 보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계 사건도 아까 서희건설 얘기도 했지만 전형적으로 그런 구조고 뭐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삼부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공적인 공적인 활동,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라자면 우크라이나 방문, 국무회의, 뭐 제공기업 간담회 이런 것들, 이런 국가적인 공적인 활동이 다
김건희의 어떤 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 게 아니냐 이거를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와, 리카님이 윤석열이 정부 때 수의 계약한 업체들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정말 좀 의심이 가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 보도의 출발점은 이제 한겨레 쪽에서 예. 단독 보도를 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22년에 3개월 단위의 1,800에서 2천만 원 수의 계약은 실제 이루어진 것이고 2023년에 한 8억 원, 9억 원 정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겨레가 이제 이 로봇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의혹 보도를 하니까 백지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갑자기 또 깨알같이 네. 사실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언론사 쪽에서 취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몇 시간 전에 또 단독 보도로 이 내용들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희건설하고 레인보우 콘스탄틴. 로보틱스하고는 같이 동일한 범죄 형태로 좀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맞아요. 했는데 벌써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댓글 더 읽어야 되는데 댓글도 못 읽고 다음 오늘 댓글이 상당히 만족스러우신 것 중요한 같습니다. 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중요한 본인 위주의 댓글이에요. 댓글? 아무리 경호처와 로봇 네. 얘기를 해도 지금 본인 댓글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왜 지금 본인 댓글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